쉽게 배우는 인프라 인문학 제3화 인프라의 특성.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51화 모빌리티와 인프라에서는 인프라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인프라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면서 스스로는 잘 움직이지 않고 잘 보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프라의 특성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인프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전 네이스타의 1999년 논문 인프라의 민속지약을 참고하여 인프라의 9가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타는 인프라의 일반적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장됨. 둘째, 투명함. 셋째, 범위. 넷째, 소속되어 학습됨. 다섯째, 실천관습과 연결됨. 여섯째, 표준을 구현함. 일곱째, 설치된 토대 위에 지어짐. 여덟째, 고장나야 보임. 아홉째, 모듈 방식으로 조금씩 고쳐짐. 이렇게 그 특성을 9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는 어떤 다른 구조물이나 기술이나 사회적 시스템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인프라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면 전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전기 인프라는 도시의 다른 인프라들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잘 식별되지 않습니다. 둘째, 인프라는 사용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발명되거나 매 과제마다 새롭게 조립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투명합니다.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이런 과제 수행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전등을 켤 때마다 새롭게 전기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인프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 현대인은 고대인에게 전기를 선보이지만 전기를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질문에는 모른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전기를 만들지 않고 그저 쓸 뿐입니다. 셋째, 인프라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보통 단 하나의 사건이나 실행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전기 스위치를 켤 수 있고 이처럼 전등불이 반복적으로 켜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넷째, 우리가 인프라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인프라가 자리 잡은 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 인프라의 사용을 이미 학습했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인프라가 자리 잡지 않은 사회에서 왔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의 사용을 학습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낯설 것입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 온 사람이라면 전기 스위치를 켤 줄도 모를 테고 옆 사람이 스위치를 켜주면 전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 이 인프라를 사용하는 사회에 소속되어 그것의 사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프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여러 관습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어느 사회의 생활 방식이나 관습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형성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어두워지면 잠을 잘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전기 인프라 덕분에 전등을 켜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서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인프라는 낮과 밤을 구별하고 그 각각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관련된 우리의 관습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형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프라는 표준을 구현합니다. 하나의 인프라를 공유하는 사회에서 그 인프라는 그 사회의 표준을 구현한다는 것이고 거꾸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그 인프라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기 인프라의 표준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 우리는 그 나라의 표준을 구현하는 인프라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쓰려면 흔히 돼지코라고 부르는 전압변환 어댑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곱째, 인프라를 처음 설치하더라도 대개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어떤 토대 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프라는 이미 설치된 토대들을 이용하면서도 그로부터 나오는 한계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령 광섬유를 비롯한 통신선은 이미 깔려있는 철도 노선을 따라서 깔리곤 했습니다. 부지 확보도 용이하고 건설이나 유지 보수도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가정으로 가져오는 전선도 이미 설치된 통신선을 비롯한 다른 선들과 중첩되어 지하에 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8째, 인프라는 고장이 나야 눈에 띕니다. 이 특성은 인프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특성입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가 망치를 문제없이 쓸 때에는 망치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망치에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그것을 의식하게 된다는 유명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도구에 대해 한 말이지만 이는 인프라에도 적용됩니다. 전등이 문제없이 켜지면 전기 인프라는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설령 전선이 벽이나 천장에 나와 있어서 눈에 보이더라도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프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장이 나지 않은 인프라에도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해야 합니다. 9째, 인프라를 고치는 일은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모듈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프라는 대개 거대하고 켜켜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잡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각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대개 시간이 걸리고 각 부분마다 모듈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기 인프라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의 인프라 전체를 드러내서 교체할 수 없고 그 중에서 특정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프라를 연구하는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은 인프라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해 왔습니다. 인프라의 일반적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대체 인프라란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정의하기 위한 작업이고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연구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